네, 금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이현진, 권혁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분쟁 해결사 이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정함 속 불꽃 같은 열정 분쟁 파이터 권혁준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동키호테 그럼 먼저 지난주에 전문가님들이 직접 만나서 상담해 주신 사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사연을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는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입니다. 예전에는 미싱사 일을 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일을 그만두게 됐고 지금은 아파트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익숙치 않은 일을 하려다 보니 쉽지가 않네요. 청소 일을 하면서 우연히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20대인 아들 보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특정 부위는 보상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외에 다른 보장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서둘러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입한 보험이 제대로 가입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오늘 사연자분은 아드님 보험 걱정에 상담을 요청해 주신 것 같은데 직접 만나보니까 이 사연자분이나 아니면 아드님의 보험 상황이 좀 어땠나요? 네, 오늘 사연자분은 직장 동료분과 우연히 보험 얘기를 하시다 직장 동료분께서 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지급을 거절당해 너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험 가입할 때 허리가 좋지 않아 병원을 다니셨는데 알고 보니 허리 부위는 전기간 부담보로 지정돼서 지급 거절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사연자분께서도 남의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하셨는데요. 사실 아드님이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허리와 다리의 치료 이력이 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 그쪽 부위는 보장이 안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신 거예요. 네. 흔히들 보험도 가입하실 때 내가 어떤 부위가 좀 안 좋으니까 나중에 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으니 보험에 가입을 해두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막상 보장 받아야 할 때 이 부위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부담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가요? 네, 부담보라는 건 보험 가입하실 때 고지한 알릴 의무 기준으로 보험 계약의 기간 중 특정 부위나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또는 전기간 동안 보장에서 제외되는 조건부 가입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담보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기간 부담보와 정기간 부담보입니다. 기간 부담보는 최소 1년에서 5년까지 부담보 기간을 설정해서 기간 내에만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보험 기간 내 전체 기간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것을 전기간 부담보라고 하는 거죠. 네. 네, 사연자분의 직장 동료분은 보험 가입 시 허리 부위가 좋지 않다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허리 부위를 전체 기간 동안 부담보로 지정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의 아드님은 축구를 하다 십자인대 파열과 골절 등으로 우측 발목 이상 대퇴부 이하 부위를 5년 부담보가 잡혔고요. 6년 전 폐렴으로 입원을 하셔서 5일 동안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셨는데 이후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몇 번 약 처방을 받았더니 이 호흡기 및 폐 부위도 전기간 부담보를 잡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분의 아드님은 이 5년 부담보가 잡힌 부분도 있고 또 전기간 부담보가 잡힌 부분도 있는데 사실 20대 아드님인데 전기간이면 너무 오래도록 평생 동안 보장을 못 받는 거잖아요. 너무 걱정이 될 것 같은데 해결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당연히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기간 부담보로 지정되는 경우는 가입 기간 이후 설정 기간만 지나게 되면 이후부터는 보장이 가능하니까 네.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그리고 가장 큰 걱정은 정기간 부담보가 설정된 호흡기와 폐부일 텐데 사실 전기간 부담보라 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네, 그건 보험 약관상 특별 면책 조건으로 부담보 해지 조건을 명시해 두었기 때문인데요. 전기간 부담보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 후 5년 동안 해당 부위의 진료 및 치료 이력이 전혀 없다면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여기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해당 병력이 있어도 5년만 경과되면 모두 다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 약관에 이런 부담보 해지 조건이 명시돼 있더라도 모두 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보험 가입일로부터 네. 5년간 해당 부위에 정말 아무런 치료 이력이 없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간혹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는 했는데 나 보험 청구 안 하면 보험사가 모를 테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물론 병원의 이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받는 건 불가능한 거고요. 또 보험사에서 약관 해석을 보험사 기준으로 유리하게 해석해서 치료가 아닌데도 정기 검진까지도 치료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지급을 거절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 방지하기 위해 2024년 1월 2일부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5년 동안 추가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병증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는 부담보 해제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정리를 하자면 아드님의 보험은 2022년 4월에 가입을 하셨고요. 현재 3년이 경과된 시점이라 다리 부위는 2년이 더 경과되면 부담보가 해제되어 다리도 보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호흡기 및 폐 부위 또한 2년이 지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 약을 처방받으셨던 이력이 있으셔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다행히 가입 이후 약을 처방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2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해당 부위 치료 시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보험 전체가 갱신형 보험은 아니었지만 주요 질병 및 일부 특약이 갱신형 담보로 설정이 되어 있던 게 좀 문제였어요. 네. 일단 어머님께서 부담보가 걸려 있는 아드님의 보험이 조금 걱정돼서 상담을 주신 건데 다행히도 부담보 부분은 잘 관리하며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을 발견하신 게 바로 갱신형이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쉽지 않겠다들 많은 생각들 하실 수 있는데 네. 기존 보험에서 갱신형 담보만 삭제하고 나머지 비갱신형 담보는 유지를 했고요. 주요 특약이라고 할 수 있는 암이나 뇌, 심장질환 특약은 3년 갱신형 담보로 가입돼 있다 보니까 비갱신형 특약으로 변경을 도와드렸는데요. 기존 병력 중 폐렴으로 입원했던 시기도 6년이 아닌 날짜를 계산해 보니 7년이 넘었고요. 그 외에 별다른 병력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유병자 상품으로 조정이 가능한 상태라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병자 상품의 경우는 기존 걱정과 다르게 부담보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입 이후에 특약에 따라서 90일 이후 보장되거나 혹은 1년 미만 시 가입 금액의 50%, 1년만 경과되시면 가입 금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보험에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수정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보험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유지할 건 유지하고 삭제가 가능한 건 삭제를 하고 그리고 유병자 상품이 오히려 부담보 조건 같은 게 전혀 없어서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도와주셨네요. 맞습니다. 최종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 총 보험료가 18만 원이었는데요. 실비보험은 2세대 실손으로 4만 원이라 그대로 유지. 2022년 새롭게 가입한 종합보험이 14만 원이었고요. 갱신형 담보 및 비효율적인 담보만을 삭제해서 14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조정한 뒤 암, 뇌, 심장질환 진단비 각 1,000만 원씩 그리고 질병 상해 수술비와 종 수술비, 5종 수술비를 7만 원대로 보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갱신형이 포함된 보험에 18만 원씩 납입을 하고 계셨던 보험을 비갱신형으로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총 15만 원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보험료도 줄었고요. 갱신형도 이제는 비갱신형으로 모두 바뀐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뭐 보장을 확실하게 구성해 주신 거는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처음에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도 잘 짚어 주셨고 그리고 전혀 알지 못했던 문제점까지도 앞으로 정말 이 갱신형이 모두 정말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소비자분들, 동기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 보험이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 갱신형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아직까지는 지금은 일단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감당 가능하니까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정말 몇십 년 후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게 비갱신형이다라는 거 또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직접 상담해 주신 사례 통해서 함께 또 알아보고 있고요. 그럼 다음에는 질문 주신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1043번님이 주셨던 질문인데 운전자 보험에 대한 문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운전자 보험은 10만 원이에요. 남들보다 비싸지만 보험이 만기가 되면 납입한 보험료 대부분 돌려받는다라고 설명을 들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운전자 보험이 개정돼서 이걸 바꿔야 한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운전자 보험이 10만 원이란 이야기는 아무래도 적립보험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만기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시면 꼭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만기 환급금 예시표를 보험회사에 요청해 보세요라고요. 만약 확인을 해보셨는데 약 70에서 80%의 환급금이 발생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손해거든요. 90% 주는 경우는 없나요? 손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적립보험료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희는 적립은 저축으로 연결을 하게 되고 저축을 하면 이자까지 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적립이 되면서 이자가 발생하긴 하는데요. 네. 적립보험료를 그대로 적립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하고 적립을 해주다 보니까 이자가 발생해도 큰 이득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비를 빼가고 거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보험료는 크게 위험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위험보험료는 위험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료이고 적립보험료는 보장과 관계없이 적립을 해두는 보험료입니다. 적립을 하는데 그냥 적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보험회사에 내고 적립을 하는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한번 드릴게요. 네. 혜님은 저축을 하는데 사업비를 떼어가는 곳에 저축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낸 돈을 그대로 적립해주는 곳에 저축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 내 돈을 가지고 왜 사업을 해? 왜 내 사업비를 왜 띄워가?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싶죠. 맞습니다. 그냥 내 돈을 100% 적립을 해줘야죠.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럼 굳이 7만 원을 보험회사에 적립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7만 원을 은행에 저축하는 게 1%라도 더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험보험료만 납입을 하시고 나머지는 직접 저축을 하시는 게 유리한 거죠. 네. 네, 맞아요. 청취자님께서도 10만 원의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셨고 나중에 환급이 된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하셨지만 사실 굳이 적립보험료를 미리 납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청취자님께서 위험 직종의 직업이 아닌 이상 운전자 보험은 10,000원대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머지 9만 원은 따로 저축을 하시든지 혹은 다른 보장을 더 준비하시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립보험료라는 용어 자체는 마치 차곡차곡 적립, 저축도 해주고 또 든든한 보험도 제공해주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어떻게 우리가 좀 조정을 하는 게 현명한지를 알려주셨어요. 자, 운전자 보험 10만 원에서 10,000원대로 줄이는 게 맞다라는 말씀에 또 남은 9만 원은 어떻게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것인지는 돈키호테 전문가님과 또 상의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많다는 건 참 안타깝지만요. 그래도 저희가 이런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앞으로는 좀 더 현명한 보험 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참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청취자님께서 만기 환급금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 운전자 보험은 20년 납, 20년 만기가 상품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20년 납에 80세 만기 상품들도 있었단 말이죠. 만약 우리 1044님께서 20년 납 80세 만기 상품이시고 적립보험료가 만기 환급되는 상품이라고 설명을 들으셨다면 그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주시면 숫자가 많으면 제가 헷갈립니다. 네, 이게
만기 환급금이라는 건 보험이 만기가 되었을 때 환급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즉 20년 납 80세 만기라는 이야기는 80세에 보험이 만기되면 환급금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험료 납입과는 별개예요. 대부분 이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면 만기가 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만기 환급금이라는 건 보험의 기능이 모두 만기되었을 때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30살의 남성분이 20년 납 80세 만기 상품을 가입을 하셨다면 50세까지 20년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시고 그리고 그 뒤로 또 30년이 지나야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정말 좋은 정보 내용으로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더 기다리면서 한 주 동안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